안녕하세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눈가 주름이나 예전 같지 않은 피부 탄력 때문에 한숨 쉬신 적 솔직히 있으시죠?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더 젊어 보일까요? 시술을 받아야 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분명 이목구비가 화려하게 예쁘거나 아주 젊은 나이가 아닌데도 왠지 모르게 시선을 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분위기, mean atmosphere, beauty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 분위기라는 것이 왜 단순한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지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사실 당신이 아무리 비싼 크림을 바르고 주름을 없애도 이 없으면 사람들은 당신을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것만 있다면 주름조차 우아한 삶의 훈장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죠.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볼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단 0.1초에서 3초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걸 초두 효과 프리머시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때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알버트 메라비안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는 요소 중 말의 내용은 겨우 7%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의 톤, 표정, 자세와 같은 비언어적 요소, 즉, 그 사람이 뿜어내는 분위기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상상해보세요. 등을 곧게 펴고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걸어오는 한 사람을요. 그 사람에게서는 은은한 비누향이 날 것 같고 곁에만 있어도 내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기분. 마치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은 듯한 그 편안한 아우라.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기품이자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20대의 탱탱한 피부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세월이 빚어낸 보석 같은 아름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목구비의 경쟁에서 분위기의 경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눈이 얼마나 큰지, 코가 얼마나 높은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어떤 공기를 품고 있느냐가 당신의 격거를 결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시죠? 도대체 그 분위기라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매력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5가지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성형수술 없이도 지금보다 훨씬 더 귀티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 바로 분위기 미인 atmosphere beauty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오늘은 그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아, 이 사람 참 괜찮다. 혹은, 왠지 좀 어려운데? 라고 느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1분? 아니면 대화를 나누고 난 뒤인 10분? 놀랍게도 그 시간은 단 3초입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 결과들은 0.1초, 눈 깜빡할 사이인 찰나의 순간에 이미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신뢰도가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사람을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순식간에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원시 시대부터 발달해온 우리 뇌의 생존 본능 때문이죠. 우리 뇌의 편도체, 에믹달라는 낯선 대상을 보면 즉각적으로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본능적으로 스캔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전에 감정적인 호불호가 먼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밤새 고민해서 준비한 자기소개 멘트나 유창한 말솜씨, 이것들이 첫인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겨우 7%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3%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언어적 요소, Non-Verbal Communication입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의 걸음걸이,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 입가에 머금은 미소, 그리고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마치 숲속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처럼 주변 공기를 맑고 편안하게 바꿉니다. 굳이 큰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그 사람 주변에는 은은한 신뢰의 향기가 감돌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분위기 미인의 진짜 힘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저는 자신감 있고 여유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외쳐도 어깨가 잔뜩 웅크려져 있거나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린다면 상대방의 뇌는 본능적으로 부조화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죠. 반대로 말수가 적더라도 올바른 자세와 온화한 미소, 차분한 눈빛을 가진 사람은 단 3초 만에 상대방의 무장해제를 이끌어냅니다. 뇌가 이 사람은 안전하다,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버리니까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3초를 지배하는 사람들, 그저 평범한 외모로도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처방해드릴 이 5가지 요소만 조금씩 신경 쓴다면 여러분도 분명 말보다 더 강력한 분위기를 가지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첫 번째 특징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3초, 그 찰나의 순간이라는 무서우면서도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그렇다면 그 3초 동안 상대방의 뇌리에 가장 강렬하게 박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얼굴에 이목구비일까요?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일까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문을 열고 진료실 의자까지 걸어오는 그 짧은 순간, 저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거는 것은 바로 환자분의 자세 포스처와 걸음걸이 가이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 약이 아닙니다. 바로 중력을 이기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분위기, 미인, 아트모스피어, 뷰티 되기 위해 가장 가성비가 좋고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방법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허리를 펴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의학적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사람의 나이를 짐작할 때 얼굴의 주름보다 걸음걸이의 속도와 자세를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연구진이 신체 실루엣만 보여주는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척추를 곧게 펴고 리듬감 있게, 그리고 보폭을 넓게 걷는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고 심지어 더 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얼굴이 동안이어도 등이 굽어 있고 터벅터벅 걷는 사람은 실제보다 더 늙고 기력이 쇠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무의식 중에 어깨를 웅크리고 고개는 푹 숙인 채 작은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이 계시진 않나요? 현대인들에게 흔한 이른바 거북목 자세는 의학적으로 경추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는 타인에게 나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나는 방어적입니다 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작게 만듭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분위기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간을 충분히 점유합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걷는다는 건 단순히
뼈를 맞추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화창한 오후, 적추 하나하나가 꼿꼿이 서고 정수리가 하늘을 향해 당겨지는 느낌으로 거리를 걷는 당신의 모습을요. 발바닥이 지면을 밀어낼 때마다 느껴지는 경쾌한 리듬, 가슴을 열었을 때 폐 깊숙이 들어오는 시원한 공기. 그 순간 여러분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주변의 공기마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우라오라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이미 구부정하게 걷는 게 습관이 되었는데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아주 간단한 1분 벽서기 연습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벽에 등을 대고 딱 1분만 서보세요. 뒤통수, 어깨, 엉덩이, 그리고 발 뒤꿈치를 벽에 붙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당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세가 우리 몸이 기억해야 할 본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느낌을 기억하고 걸을 때 시선을 스마트폰이 아닌 정면 15도 위를 향하게 하세요. 자세가 바뀌면 호르몬이 바뀌고 호르몬이 바뀌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꼿꼿한 등은 그 어떤 명품 옷보다 여러분을 우아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몸을 바르게 폈으니 그 위에 어떤 표정을 담아야 완벽한 분위기 미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상대방의 뇌 속에 행복 호르몬을 터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미소와 표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깨 한번 활짝 펴고 멋지게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엔 우리 몸의 중심,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등을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걸을 때 뿜어져 나오는 그 활기찬 에너지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 이 한 가지가 빠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좀 차가워 보여 혹은 말 걸기가 무섭네 라며 거리를 두게 되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표정, 더 정확히 말하면 미소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맞이하다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어떤 분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진료실 공기가 환해지는 반면 어떤 분은 본인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주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요.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입꼬리와 미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 scientific fact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간의 뇌에는 편도체, 에믹달라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주 원시적인 뇌 영역인데 누군가를 처음 딱 봤을 때 이 편도체는 0.1초 만에 판단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안전한가? 아니면 적인가? 이때 여러분이 살짝이라도 미소를 짓고 있다면 상대방의 뇌는 즉각적으로 무장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죠. 다시 말해, 여러분의 미소는 상대방에게 주는 천연 진통제이자 안정제인 셈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거울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면 스마트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쓱 확인해 보세요. 혹시 미간을 찌푸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무언가에 집중할 때 자신도 모르게 미간에 힘을 줍니다. 의학적으로는 눈 주변 근육이 긴장해서 생기는 현상인데 남들이 볼 때는 화가 났나? 혹은 불만이 있나? 라고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이런 표정은 기품 있는 아우라를 만드는데 가장 큰 적입니다. 진정한 분위기, 미인은 이목구비가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오후 창가에 깊숙이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처럼 sensory line, 보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고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편안한 공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공기의 원천이 바로 온화한 미소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아침에 항상 웃는 상이 될 순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꼬리
이 밈의 기적을 기억하세요. 억지로 활짝 웃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평소 무표정에서 입꼬리만 딱 이맴 아주 살짝 위로 당겨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인상이 차가움에서 부드러움으로 바뀝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거울을 보고 연습해 보세요. 둘째, 미간 마사지입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 우리가 인상 쓸 때 주름 잡히는 그곳을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서 풀어주세요. 미간이 펴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얼굴 전체에 기품으로 드러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미소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표정이 부드러워졌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따뜻한 표정에는 그에 어울리는 품격 있는 소리가 따라와야겠죠. 말을 빨리 하지 않고 낮고 차분하게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의 비밀. 다음 장에서 계속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당당한 자세, 환한 미소, 그리고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까지.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완벽하게 차려입고 예쁘게 화장도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사람 말이에요. 반대로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인데도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편안해지고 계속 머물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이 결정적인 차이,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마음의 여유, mental composure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분위기 미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돈으로도 사기 힘든 최고의 액세서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바쁘게 사는 것이 성공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뇌와 본능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기 흥미로운 심리학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항상 바쁘고 서두르는 사람보다 여유롭고 느긋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사회적 지위가 더 높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을 때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읽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이 안정감을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에 쫓기듯 스마트폰을 쥐고 계시지는 않나요? 빨리빨리가 습관이 되어 정작 중요한 나 자신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기품은 속도가 아니라 간격에서 나옵니다.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누군가 실수했을 때 찡그리기보다 한 템포 늦게 반응하며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바로 이런 내면의 단단함이 밖으로 흘러나와 여러분을 감싸는 아우라가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여름 태약볕 아래서 만난 그늘이 넓고 깊은 느티나무 같은 사람, 혹은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해서 내 모습이 투영되는 맑은 호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서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고 치유받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면 눈빛은 흔들리고 걸음걸이는 불안해지며 목소리는 얇아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여유라는 공간을 만들면 그 공간만큼 여러분의 매력은 깊어집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분위기 미인의 완성이자 가장 높은 단계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원래 성격이 급한데요. 라고 묻고 싶으시죠? 웃음. 걱정 마세요. 기질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행동을 교정해서 뇌를 속이는 건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만 몰래 알려드리는 매일 5분 기적의 분위기, 성형, 트레이닝, 방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들 당당한 자세, 환한 미소,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매력적인 사람, 소위 분위기 미인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눈이 아니라
귀에서 결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여섯 번째 비밀,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우아한 옷을 입고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어도 입을 여는 순간 말이 너무 빠르거나 톤이 날카롭게 붕 떠 있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은 그 찰나의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아, 이 사람은 뭔가 불안하구나 혹은 여유가 없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공들여 쌓은 그 우아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깨져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 scientific fact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하는 속도와 목소리의 높낮이만으로 그 사람의 지능과 신뢰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중저음이고 말하는 속도가 조금 느린 사람은 말이 빠르고 톤이 높은 사람보다 훨씬 더 지적이고 침착하며 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식된다는 것이죠. 뇌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급하게 쏟아내는 말은 듣는 사람의 심박수까지 높여 불안감을 주지만 차분한 목소리는 상대방의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니까요. 하지만 원장님, 저는 타고난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높은데 어떡하죠? 다시 태어나야 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꾸려는 건 성대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목소리의 높이가 아니라 말의 속도와 호흡입니다. 진정한 분위기, 미인의 목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비 오는 날 창가에서 듣는 첼로의 선율 같습니다. 낮고 부드럽게 울리며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어루만져 주죠. 그 울림은 화려한 언변보다 훨씬 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쉼표를 찍어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다다다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을 한번 고르는 여유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의 끝을 흐리지 말고 툭 하고 명확하게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급하게 붙여 말하는 대신 안녕하세요. 잠시 쉬고 반갑습니다. 라고 말해보는 거죠. 이 작은 0.5초의 침묵이 여러분을 훨씬 더 지적이고 사려 깊으며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겁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곧 나는 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무언의 선언이니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지금 어떤 분위기가 담겨 있나요? 오늘 거울을 보며 천천히 나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바뀌면 여러분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도 분명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숨겨진 분위기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우아한 변신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그 향기가 짙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스토리텔러 닥터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곧게 뻗은 자세, 따뜻한 미소, 그리고 지적인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이미 여러분의 분위기는 상당히 근사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마지막 터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지혜로운 말을 해도 만약 머리가 떡져 있거나 옷깃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상대방은 당신의 말에 집중하기보다 이 사람, 자기 관리는 하고 사는 걸까라는 의구심을 먼저 가질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시각적 신뢰를 완성하는 단정함과 청결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뵈면 참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름이 자글자글한데도 불구하고 생기가 넘치고 젊어 보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지치고 나이 들어 보이죠. 여기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과학적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상대방의 피부톤과 모발의 윤기를 통해 그 사람의 생식 능력과 건강 상태를 본능적으로 파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주름의 개수보다 피부톤의 균일함과
머릿결의 윤기를 보고 상대의 나이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비싼 시술로 주름을 없애는 것보다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윤기를 주고 피부를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이 훨씬 더 당신을 젊고 건강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분위기 미인들이 가진 동안의 비결입니다. 그럼 비싼 명품 옷을 입어야 귀티가 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로고가 크게 박힌 명품은 당신의 고유한 분위기를 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귀티는 브랜드가 아니라 관리 상태에서 나옵니다. 다림질이 잘 된 셔츠, 보풀이 없는 니트, 깨끗하게 닦인 구두, 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모여서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는 겁니다. 나를 소중히 대하는 사람은 남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햇살 좋은 날 잘 말려서 빳빳하게 다림질한 화이트 셔츠를 입었을 때의 그 기분, 피부에 닿는 그 산뜻하고 청량한 감촉이 여러분의 등줄기를 기분 좋게 긴장시키지 않나요? 그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더 정중하게 말하게 됩니다. 옷차림이 마음의 태도까지 바꾸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색을 입어야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흰색과 남색 네이비, 그리고 파란색, 블루 계열은 상대방에게 신뢰감과 정직함을 주는 색상입니다. 특히 셔츠나 블라우스로 얼굴 근처에 흰색을 배치하면 반사판 효과를 주어 얼굴빛을 더 환하게 밝혀줍니다. 반면 너무 화려한 형광색이나 복잡한 패턴은 시선을 분산시켜 당신의 눈빛과 표정을 가릴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화려하게 꾸미는 것, 팬시과 단정하게 가꾸는 것 다릅니다. 분위기 있는 사람은 결코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깨끗할 뿐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한 번 더 빗어주세요. 그리고 옷에 주름을 펴며 마음에 구겨진 부분도 함께 펴보세요. 그 단정함이 여러분을 더욱 빛나는 분위기 미인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제 외면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내면의 평온함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외적 요소를 감싸 안는 마음의 여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기품 있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딘가 모르게 지치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자세가 그 사람의 아우라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허리를 펴세요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처방전은 약이 아닙니다. 바로 벽 하나만 있으면 되는 1분 자세 교정법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집안에 평평한 벽을 찾으세요. 그리고 등을 대고 섭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4가지 있습니다. 첫째, 발 뒤꿈치. 둘째, 엉덩이. 셋째, 양쪽 어깨뼈.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통수. 이 4지점이 모두 벽에 빈틈없이 닿아야 합니다.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세를 취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평소 자세가 구부정했던 분이라면 가슴 앞쪽이 당기거나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불편함을 느끼실 겁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우리 머리의 무게는 약 5kg 정도입니다. 볼링공 하나 무게지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15도만 숙여도 목이 견뎌야 하는 하중은 12kg로 늘어나고 60도까지 숙이면 무려 27kg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마치 7살짜리 아이를 목마 태우고 다니는 것과 같지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여러분의 진짜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벽에 기대선 상태에서 1분만 버텨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때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해보세요. 짓눌려 있던 폐가 활짝 열리면서 신선한 공기가 가슴 깊숙한 곳까지 차오르는
그 시원함, 마치 구겨져 있던 옷주름이 다리미질로 쫙 펴지는 듯한 그 개운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본연의 모습입니다. 가장 우아하고 가장 건강한 상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자세를 교정해 놓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공들여 쌓은 탑을 단 1초 만에 무너뜨리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땅을 보고 걷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걸을 때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거나 발끝을 보며 걷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지금 방어적입니다. 나는 지금 피곤합니다. 라는 신호를 온몸으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분위기 미남, 미녀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처방은 시선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이나 산책길에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세요. 그리고 시선을 평소보다 15도 정도 먼 곳을 바라보며 걸으십시오. 마치 정수리에 보이지 않는 끈이 달려 있어서 하늘이 나를 위로 살짝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보폭은 평소보다 반듯만 더 넓게 리듬감 있게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척추가 바로 서는 순간 여러분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도 달라질 겁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 1분,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 이것이 비싼 명품 옷보다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할 최고의 스타일링입니다. 자, 몸의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얼굴의 준비도 필요하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단 2밈의 차이로 상대방의 뇌 속에 호감을 심어주는 마법, 바로 표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벽에 등을 기대고 1분간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변화가 시작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등이 펴지면 자신감이 생기죠. 하지만 분위기 미인, 즉 귀티가 흐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세만으로는 2% 부족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처방전을 드리려 합니다. 바로 표정, 과 목소리를 튜닝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거울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무표정은 어떤가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화났냐고 물어봐요. 사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중력 때문에 얼굴 근육이 처지고 살면서 겪은 스트레스가 미간 눈썹 사이에 깊은 내천찬자를 새겨놓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집중할 때 미간을 찌푸립니다. 이 작은 주름 하나가 상대방에게는 경계심이나 피곤함으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심리학에는 안면 피드백 가설, facial feedback hypothesis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가 기뻐서 웃기도 하지만 반대로 얼굴 근육이 웃는 모양을 만들면 뇌가 나 지금 행복한가 봐? 라고 착각해서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즉, 표정이 감정을 만듭니다. 자, 이제 안면 근육 리셋 운동을 해봅시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 딱 10초만 투자하세요. 검지와 중지로 양쪽 눈썹 사이 그 굳어있는 근육을 둥글게 문질러 주세요. 마치 다림질 하듯이 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입꼬리를 아주 살짝 딱 이맨밑만 위로 올려보세요. 활짝 웃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는 느낌으로 살짝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이 미세한 이 매몸의 차이가 여러분을 지쳐 보이는 중년에서 여유롭고 온화한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표정이 우아해도 입을 여는 순간 그 모든 분위기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목소리의 속도와 끝맺음입니다. 분위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이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마음이 급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말이 빠르고 톤이 높으며 무엇보다 말끝을 흐립니다. 해서요. 것 같은데요. 하며 말꼬리를 길게 빼는 습관은 듣는 사람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깊은 숲속의 오래된 나무처럼 단단하고 낮게 울리는 첼로 소리 같은 목소리. 그런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신뢰감을 줍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듯 편안하고 그윽한 울림이죠. 이런 목소리를 갖기 위한 최고의 훈련법은 5분 낭독입니다. 거창한 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신문기사도 좋고 좋아하는 시 한 편도 좋습니다. 하루에 딱 5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규칙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 평소보다 0.5배속 느리게 읽으세요. 내가 너무 느린가 싶을 정도가 딱 좋습니다. 둘째, 문장의 마침표를 확실히 찍으세요. 했습니다. 하고 숨을 완전히 멈춘 뒤 1초 쉬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세요. 말끝을 질질 끌지 않고 툭 하고 담백하게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찌푸림이 사라지고 입꼬리에 이 밈의 여유가 머물 때, 그리고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비로소 여러분만의 고유한 기품이 완성됩니다. 돈을 들여 옷을 사거나 시술을 받는 것보다 오늘 밤 거울 앞에서 미간을 문지르고 책 한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는 것, 이것이 제가 처방해드리는 최고의 뷰티 시크릿입니다. 자, 이제 거울과 책을 준비되셨나요? 실천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앞서 우리는 벽에 기대어 서는 법, 그리고 당당하게 걷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거울 앞에서 당장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배에 힘을 꽉 주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춤, 신호를 보내드려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나이테가 어느 정도 쌓인 중년 이후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존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처방전입니다. 우리가 기품 있는 사람, 즉 분위기 미인이 되고자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무엇일까요? 게으름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과도한 의욕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굽어있던 등, 앞으로 쏠려있던 목,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뼈와 근육, 인대는 그 구부정한 자세에 맞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적응해왔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바람 부는 방향으로 휘어져 자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부터 기품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며 억지로 허리를 일자로 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간단한 의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cientific fact. Simplify. 우리 근육에는 신장 반사, stretch reflex 라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근육이 늘어나거나 자세가 변하면 뇌는 이것을 부상 위험으로 인식하고 근육을 더 강하게 수축시켜버립니다. 즉, 억지로 펴려고 할수록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더 웅크리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자세를 교정하겠다고 하루 종일 꼿꼿이 앉아 있었는데 저녁이 되니 오히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피곤했던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여러분에게 제발 천천히 해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기품과 아우라는 고통 속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자세가 곧아도 그건 경직이지 기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것은 70%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로 꼿꼿한 자세가 100이라면 평소에는 70 정도만 유지하세요. 약간의 긴장감은 있되 호흡은 편안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품은 몸을 꽉 조이는 딱딱한 코르셋을 입은 느낌이 아닙니다. 마치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살랑거리는 셔츠를 입은 듯 척추 사이사이로 시원한 공기가 통하는 듯한 가벼움과 편안함이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와 관절은 유리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벽에 기대는 운동을 할 때도 만약 어깨가 벽에 닿지 않는다면 억지로 밀어넣지 마세요. 그저 어제보다 1밀만 더 가까이 간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분위기 미인은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조각상이 아닙니다.
속부터 건강하고 편안한 에너지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며 자세를 잡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몸은 편안한가? 만약 어딘가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힘을 조금 빼세요. 가장 아름다운 자세는 당신이 가장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결국 강함을 이깁니다. 당신의 관절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의 기품도 깊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해진 상태에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응원하는 닥터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꼿꼿한 자세,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은은한 미소까지 분위기 미인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각들을 맞춰보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출근 준비하랴, 아이들 챙기랴,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깨 펴세요, 미소 지으세요 하는 제 목소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거창한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에 깃들 수 있는 작은 계획들에 대해서요. 여기서 잠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아함과 기품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자글자글한 주름살일까요? 아니면 촌스러운 옷차림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허둥지둥 달리는 사람에게서 기품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가 시간에 쫓기거나 마음이 급해지면 우리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을 전투태세로 만들어요. 근육은 경직되고 시야는 좁아지며 호흡은 얕고 빨라집니다. 당연히 표정은 굳어지고 우아한 아우라 하나는 사라져버리죠. 반대로 분위기 미인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여유로움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일정 관리와 호흡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작은 습관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은 10분의 여백입니다. 스케줄을 짤 때 절대로 시간을 빡빡하게 채우지 마세요. 약속 장소에 이동하거나 다음 업무로 넘어갈 때 의도적으로 10분에서 15분의 공백을 두는 겁니다.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헐레벌떡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과 10분 먼저 도착해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호흡을 고른 뒤 미소 지으며 상대를 맞이하는 사람. 단 10분의 차이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신뢰감과 매력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짧은 여백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남들에게는 이 사람은 참 여유 있고 프로페셔널하다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두 번째 처방은 심호흡의 마법입니다. 하루 중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급해질 때 딱 3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마치 시원한 가을바람이 코 속으로 들어와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뜨거운 열기를 씻어내고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느낌을요. 이 깊은 호흡 한 번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솟구치던 코르티솔을 진정시키고 다시 평정심을 되찾게 해줍니다. 중요한 미팅에 들어가기 직전 혹은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기 직전의 심호흡 한 번은 여러분의 눈빛을 맑게 하고 목소리에 안정감을 실어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도자기가 가마 속의 뜨거운 열기를 견디고 식히는 과정을 통해 단단해지듯 여러분의 기품도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여유를 통해 완성됩니다. 오늘 하루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라도 휴대폰을 보는 대신 어깨를 펴고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을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도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 보내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꽤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단순히 예뻐지는 법이 아니라 0.1초 만에 사람을 사로잡는 분위기, 즉 기품, 어라에 대해 이야기했죠.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울 속의 눈과 주름을 보며 한숨을 쉬고 예전 같지 않은 피부 탄력에 우울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의사로서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 즉 분위기 미인 아트모스피어 뷰티에게 시간은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젊음은 유전자가 주는 선물이지만 나이 들어서 풍기는 기품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눈이 얼마나 큰지, 코가 얼마나 높은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뿜어내는 공기 그 자체니까요. 여기서 과학적인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뇌과학에는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뇌와 신경계는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과 생각에 따라 물리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는 그것을 여러분의 기본값 데폴트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얼굴 근육은 온화하게 자리 잡고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배어나오게 됩니다. 즉, 마음의 평온함이 결국 얼굴의 생김새까지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저 사람은 왠지 모르게 곁에 있고 싶어.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은 화려한 장미꽃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쌀쌀한 가을날 두 손에 감싸 쥐고 있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라만 봐도 마음이 놓이고 그 향기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존재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분위기 미인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자세, 미소, 목소리,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을 내일부터 당장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아해져야 해. 라며 스스로를 다그치는 순간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표정은 굳어지고 몸은 경직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여유가 아니니까요. 그저 하루에 한 번 생각날 때마다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벽에 잠시 등을 기대어 자세를 펴보거나 아침에 세수를 하며 거울 속의 나에게 이민맴 정도 살짝 미소 지어주는 것. 그리고 급한 순간에 한 박자 쉬고 천천히 말해보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만의 독보적인 아우라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긴 호흡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깊게 숨쉬고 조금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특징 중 나는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큼은 꼭 실천해보겠다 하는 것이 있나요? 가령 나는 오늘부터 등을 펴고 걷겠습니다. 혹은 나는 오늘부터 0.5배속으로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처럼요. 댓글로 여러분의 작은 다짐을 남겨주세요. 글로 적는 순간 뇌는 그것을 더 중요한 약속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의 다짐을 보며 서로 응원해주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의 앞날에 기품과 향기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동반자 닥터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